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제기해놓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태어나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님 재판 같은 거죠. 사또 재판. 예. 니제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셋내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놈을 매우 쳐라. 주리를 틀어라. 막 고문을 당하다가 허위 자백을 해요. 원님이 재판장을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여당 대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인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듣기 힘든 얘기죠. 네,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응천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강펀치가 아니고 강적들 잘 봤습니다. 아 예. 네.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보다 더 난 장면이 많았는데 그 다 편집됐어요. 아, 편집의 미학이구나. 예, 예. 네. 아니, 제가 뭐 편집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토로를 하시는. 요즘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속이 막 그 명치 끝이 꽉 막혔다 그러나 네. 답답하고 우울해요. 왜냐하면 네. 그냥 중학교만 나왔 중학교에서도 배우는 상권분립 같은 거를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5학년. 5학년 응. 글쎄 뭐 이렇게 심층적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당연한 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서 그게 맞다고 빽빽 우기니까 네. 대통령까지도 네.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헌법, 법, 제도, 기관, 국가기관 이런 거는 한번 손대면 원상복구가 힘들어요. 뭐 수십 년간 하려고 지금 그런 건지 뭐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망가뜨리냐. 네. 거기에 대한 울분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아마 녹화할 때도 좀 입으로 불을 좀 뿜었나 봅니다. 너무 당연한 걸. 아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공부하게 만들었어. 형법이랑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내란죄, 외환죄 막 찾아보게 만들고. 네. 이번에는 헌법? 이번엔 막 매일 헌법 공부를 하게 만들고. 네. 아우 참. 공부하게 만드는 세상이죠 요즘에. 아 법을. 근데 그게 뭐 공부할 만해서 하면 몰라. 당연한 거를 왜 당연한지를 얘기하려면 그게 얼마나 한심한 줄 알아요? 그냥 당연한 거야 그거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잖아요. 녹화가 네.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날 김영주 의원님하고 조응천 의원님하고 네. 저희 강펀치에 나란히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날 저녁에 나란히 녹화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근데 그날은 나란히 출연하셔가지고 똑같은 기조로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김영주 의원님이 그날 강적들 녹화하실 때는 민주당 소속이셔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가 그날 녹화하실 때는 약간 민주당 편을 약간 드시는 것 같던데. 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롤플레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그날 뭐 나경원하고 제가 나왔잖아요. 네. 그 누가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해주겠어요? 네. 그러면 너 당적이 거기지 않냐? 너밖에 네. 없다. 롤플레이가 그렇게 된 건데 네. 처음에는 막 되게 괴로워하면서 막 그 실드를 막 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또 본색으로 돌아가더라고. 맞아. 인지 부조화를 느끼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그러니까요. 하려니까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네. 난 어딘가, 난 여기 왜 있는가 막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막판 가니까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아침하고 저녁하고 왜 이렇게 다르시지? 제가 그래서 롤플레이를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펀치인가 강적들인가 강펀치인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사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괴로워요. 네. 정말 강펀치 출연만 안 하면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예. 저도 진행만 안 하면 저도 좀 건너뛰고 싶어요. 정말 정신 건강에 극히 유해한. 귀에서 피납니다. 예. 귀에서 피나고 독극물 차원이에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정말 자다가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저도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는 강성당원들이 있으니까 더 세게 하는 건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쇼츠용인 것 같아요. 쇼츠용. 어떻게 하면 하드코어. 맞아요. 더 하드코어. 그리고 분명히 저는 전체적인 화면을 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쇼츠는 제가 본 화면하고 달라요. 본인들이 이겼대. 본인들이 뭐 확실하게 이겼다고 뭐 소영기 의원이 막 얘기하고 아닌데 이거 분명히 제가 본 건 이게 아닌데 막 이런.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그 반대 의석에서 그러니까 국힘의원들 뒤쪽에서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보좌진들이 계속 찍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제가 법사에 있을 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국힘 쪽 의원이 그 보좌진한테 너 왜 내 화면 찍냐, 뭐 내 자료 왜 찍냐, 그래가지고 뭐 나가 그러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 들고 막 그 데리고 와서 라이브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쇼츠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참 그 왜 그런 걸 하죠? 자, 그래서 그런지 역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기습적으로 본인들끼리 땅땅땅 해가지고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자,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뭐 청문회 열 수는 있습니다. 열 수는 있는데 뭐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제기해 놓고 근거를 대라고 청문회를 열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뻥 튀겨서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근거를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님 재판 같은 거죠. 사또 재판. 네. 그 관아에 이제 묶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형방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셋내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제 지금 그 상황이야. 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아직도 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놈을 매우 쳐라. 혹은 주리를 틀어라. 그거 지시잖아. 네. 그러면 이제 막 고문을 당하다가 뭐 허위 자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서야 이놈이 실토를 하는구나. 관련된 놈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또 줄을 틀죠. 이게 근대 이전에 사법과 행정이 한 몸일 때, 원님이 재판장을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서양에서는 마녀 재판을 했습니다. 마녀다. 마녀 사냥을 해서 마녀다. 근데 그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물에 빠뜨려. 그래서 물에 떠오르면 너는 마녀다 라고 죽이고 깔아앉으면 마녀가 아니었나 보네. 근데 마녀 비슷하게 하면 이렇게 돼.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떠올라도 죽고 깔아앉아도 죽고 그런 마녀 사냥을 했었는데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행정과 사법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왕권, 통치권 차원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재단을 하던 게 사법이야. 그걸 안 되겠다. 좀 분리를 해서 억울한 사람 없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사법이거든. 근데 하물며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 열린공감 TV에서 그거 썰이고 본인들도 확인이 안 된 겁니다라고 분명히 미리 경고를 했고 음성은 AI입니다라고 경고가 돼 있고
근데 나중에는 또 AI가 아니라고. 또 그러면 그걸 왜 붙여요? 나 지금 헷갈려 죽겠어. 그게 제보자의 변조라고 또 AI란 거야? 아니란 거야? 그러면 그때 그걸 왜 밑에 자막을 넣냐고. 뭐 그 이전의 음성이 AI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 다음에 다시 뭐 교정을 하긴 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네. 손 탔다는 얘기고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피워하지가 않잖아. 네,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국의 사법부의 수장을 뭐 지가 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이게 그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그저 서영교, 그다음에 부승찬이 주장했던 거고, 하나는 왜 5월 2일 날 파기환송을 그렇게 빨리 했냐? 더군다나 그 2심 무죄를 뒤집는 파기환송. 이거는 사법이 정치에 관여하려고 그런 거다. 사법이 왜 정치에 들어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민주당은 5월 2일 날 상고심 기일 잡히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네. 왜? 끝나는구나.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네. 다 터는구나.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이렇게 빨리 상고심 선고를 하려면 이거 뭐 뒤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가는 건 쉽다. 상고기각 딱 네 글자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상고기각이야. 이때 숟가락을 올리신 분이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하신 박지원. 약 3주 전에 들었다.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이거 무죄다. 그분은 서영교 의원이 틀린 적이 없다고 똑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막 던져서 맞으면 구단이고 안 맞으면 그냥 슬슬. 난 이번 청문회 때 자기도 틀릴 때가 있대요. 청문회 오늘 때 말씀하셨어요. 박지원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불러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어디서 들었냐고. 어디서 들었냐? 뭐라 그러디? 맞아요. 좀 들어야 돼요. 네. 진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은 요즘 최근에 뭐 5할이 안 돼. 오늘도 김태현의 그 SBS 라디오 쇼에 나와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라도 다 맞나요? 서영교가 똑똑하긴 똑똑해요. 하지만 뭐 다 맞을 수 있습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막 던지는데 그걸 받아 먹으면서 구단이니 고수니 이러지 마세요. 정말 저도 왜 자꾸 구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자기 장수하시는 분인데. 네. 얻어 걸리면 구단이고 안 맞으면. 이재명 후보 대표 때 그 실드 치고 빨아주는 거 보면 와 정말 전화기 들어가지고 왜 저러시나. 성공했잖아요. 와. 성공. 그 나이 돼서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그게 뭐 부럽기나 하나? 저는 뭐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자, 질문 들어갈게요. 또 열받네. 아니 그래가지고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거 가지고 보니까 뭐 지도부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었고 진짜 법사위원장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웠죠. 불리웠죠. 뭐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비아냥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예. 추미애 위원장은 저 보수의 어머니라고 많이 예? 불렸어요. 예. 이제 보수의 할머니가 될 차례인데 다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등등 그리고 이제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박은정 의원 등등이 너무 막 주장을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그냥 표결로 강행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도부가 그 다음날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는 전혀 몰랐다. 우리하고는 상의가 안 되는 일이라고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뭐 논란이 좀 나고 조금 또 불협화음이 있는가 했더니 정청래 대표가 그 다음날 더 세게 나왔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게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헌법 유린 삼권 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유린, 삼권 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자, 들어보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워낙 또 표현이 세고 또 발언을 쓰는 뭐 단어들이 뭐 굉장히 특이합니다. 좋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워낙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점잖고 저는 표현이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렴한 단어를 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 한 번.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표현을 여당 대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저는 본인의 인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좀 듣기 힘든 얘기죠.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이 뭐 어마무시하게 인격이 탁월하고 정말 훌륭하고 뭐 살아있는 성인이고 뭐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왜 청문회를 하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대법원장의 현직 대법원장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보호를 해야 되고, 왜 입법행정사법 중에 제일 약한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 사법이에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법은 제일 뒤에 나온 권력입니다. 원래 행정에 있다가 거기서 삐집어 나온 거라고. 그럼 뭘 하려고 그러냐? 왕이 지멋대로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튀어나온 거야. 근데 입법부는 민족 정당성이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또 거긴 칼이 하나 있어. 뭐 지갑이 있지, 지갑. 예산이 있죠. 예산이 있고 어쨌거나 민족 정당성이 있고, 행정부는 그 수반이 가장 높은 민족 정당성을 가졌을 뿐더러 현대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날로 복잡해지고 방대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도 하고. 제가 언젠가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엔진이라고, 현대 국가의 엔진이라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하잖아. 결정해주면 그거 뒤집으려면 행정소송해야 되고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량권도 많고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팍팍 달라져.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지. 칼이 있는 거야. 그런데 사법부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다고. 그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뭘 못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야. 그 자체로. 네. 제일 약하다고. 그래서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1번 사법부 독립이 얼마나 지켜지느냐 마느냐. 두 번째 행정부와 행정권과 입법권이 이게 한 몸 자웅일체로 그냥 합쳐지느냐 마느냐. 네. 요 두 가지를 봤어요. 네. 예. 근데 지금 1번 대법원장을 지가 뭔데 지가 뭐라고 라고 능멸하기 시작하면은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죠. 최근에 독재자들 보면은 다 코트 패킹과 코트 커빙을 했습니다. 코트 패킹이라는 건 뭐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법관 100명, 30명 물타기 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을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거. 그렇죠. 후환을 없애는 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 재판 재개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왔을 때 그때를 대변. 코트 커빙 뭐냐? 끊임없이 사법부의 명예를 또 권위를 흔들고 훼손하고 실추시켜서 그걸 명분으로 사법제도 개혁을 한다,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서 법원의 조직 체계를 바꾸고 지금처럼 마음에 뭐 잘하고 있는 재판부를 막 바꾸려고 그러고 재판부를 바꾸려고 하죠.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거를 누가 했냐?
차베스, 에르도안, 응? 오르반, 두테르테 뭐 이런 사람들이 했다 이겁니다. 파키스탄의 그 누구야? 우리가 그런 나라하고 같아요? 작년 예산 때 민주당이 법원을 어떻게 냈습니까? 검찰은 너 특활비 안 줘. 뭐 필요해? 다 잘랐어. 다 잘랐죠. 법원은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엄청 챙겨줬죠. 그럼요. 네, 엄청 챙겨줬죠. 엄청 챙겨줬죠. 네, 현안 뭐 수건 사업이 있으면 들어줄게요. 네. 이러면서 네, 엄청 챙겨줬죠. 네. 말만 해. 그 말하기도 전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왜? 재판 걸려 있으니까. 재판 걸려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딱 표변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전형적으로 상권 분립을 흔드는 거고 정말 지금 직위원 재판부를 바꿔야 되겠다. 저 못 믿겠다. 이제 이거는 이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과 직결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아는 채로 출범한,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사법 리스크를 회피했다고 여겨지는, 끝나면 또 사법 리스크에 빠져들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이 취약해요. 근데 그걸 딛고 일어서려면 끊임없이 내란몰이, 내란무쇠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의원님 보세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이 법사위원들이 강경파들 지금 뭐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지금 추미애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런 밀어붙였는데 그 지도부에서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아침에 지도부 회의에서 이렇게 그냥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게 호들갑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더 세게 밀어붙이면서 법사위원들 그냥 잘 하십시오, 잘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그냥 이거를 더 힘을 실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에서도 그냥 못마땅하지만 그냥 힘을 실어줬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좀 제가 좀 의외인 사람이 있습니다. 친명계에서 핵심 중에 한 명인 김영진 의원이 오늘 뭐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절제되고 조종돼야 한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약간 급발진했다.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해서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뜻밖이긴 한데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이분은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러다가 또 휙! 또 표변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도 이게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룹들이 있는 겁니까? 많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딸의 댓글을 살펴보고 그들의 반응을 갈구하는 강성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여기서 몸집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뭐 다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경기도지사 나가고 그렇죠. 뭐 서울시장 그래서 나가고. 그분들은 저 내란 종식이 안 된 이 상황에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2월 달에 벌어질 경우 TK를 제외하고는 공천이 꼴 당선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럼 공천은 그렇죠. 뭐냐? 공천은 뭐냐? 개딸들의 지지. 개딸. 김어준. 개딸. 여론조사 꽃. 요걸 다 받아 안아야 되거든. 그래야 압도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선에서 이겨봐야 본선에서 일반 국민들이 내팽개칠 것 같다면은 조금 힘 조절을 할 건데 지금 민주당의 1급 특급 도움이
국힘이 아직도 윤어게인 뭐 스탑 더 스틸 이러고 있는 바람에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편하게 지를 수가 있어. 그래서 아주 편하게 지르는 예선만 분들이 통과하자. 그럼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선 통과하냐? 더 세게, 더 세게. 더 명징하게, 더 기괴하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법사위에 많이 모여 계시고 최고위에 모여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은 그거 아닌데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폭탄 맞고 문자 폭탄 맞고 수박 나가라 그러고 다음번 공천 때 횡사를 당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함구하고 있는 겁니다. 함구. 그러니까 대단히 비루하죠. 국회의원 선서할 때 나는 국민 대표자로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국익도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안 맞는 지금 행태를 하고 있으니까 비루한 거죠. 그럼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김영진은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아주 가까이 지냈던 미안하다 영진아 아유 수박 물이 튀었네. 예. 가까이 지냈던 의원인데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멀쩡해요. 생각이 아주 올바릅니다. 이렇게 평소에 남들 무서워서 두려워서 횡사당할까 봐 입 다물고 끙끙 앓으면서 비루함을 견디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끔씩 질러요. 그래서 아직 민주당의 목소리가 살아있구나. 다만 한 가지만 제외하면. 한 가지가 뭐예요? 이재명과 직접 관련된 거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실드를 칩니다. 그럼 정성호 장관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게 평소에 이런 크레딧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재명을 실드를 치게 되면 저 말이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청래나 박지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실드 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뢰를 가지게 돼요. 신뢰를 가지게 되니까 혹세무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차피 뭐 그렇게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에이 뭐 이게 뭐 필요 있어 무조건 거기서는 충성. 네. 앞뒤 안 보고. 네. 앞뒤 안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로지 목표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뭐 이화영 부지사 관련 재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것저것 뭐 여러 회 계속 얘기하는 거 볼 때는 공소 취소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은? 저번에 장관 지명되기 직전에 어디 토론회인가 뭐 나가가지고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쌍욕에 가까운 반응을 제가 방송 나가서 보였는데 저게 정성호의 실체다. 올곧은 척 또 정의로운 척 하다가 이재명과 직접 관련된 거 나오면 본색이 나온다. 본색이 나왔죠. 가장 위험하다. 그 김용민 의원님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딱 그냥 사실 뭐 겨냥을 딱 해가지고 모든 범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법원을 그 만들었는데 법사위 회의록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아니 뭐 이분도 지금 저 경기지사 의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남양주 아주 경사 났어요. 지금 뭐 가불병 3개 있는데 다 경기지사 나가려고 하던데. 김병주 을, 김용민 병. 거기서 최민희 의원은 갈라나 말라나. 어쨌든. 거기는 지금 야 정말 하플이야. 과방위원장에 뭐 나가려고 들여가지고 그러는데. 뭐 아니 최고인데요, 뭐. 지금 수사 기소 분리가 트렌드라며 세계적이라며. 그래서 검찰 니네는 공소청으로만 있어. 보안 수사도 수사다. 수사하지 마라고 하는데 공수처는 우쭈쭈 그래 요것도 수사하고 저것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영장하고 니네가 다 해. 우쭈쭈. 그러니까 검찰은 전처소생이고 공수처는 이번에 만든 문재인한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야. 능력 없는 애.
근데 무지하게 공부를 못해. 못해 공부 못하는 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갖춰주는 거지. 말이 돼요? 공부 못하는 더군다나 애. 그 조이대 그렇게 압박을 하고 정말 막말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 이러면 이제 또 개딸이 열광하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수포체 쏴주고 뭐 그렇게 할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겠는데 국회의원 선서할 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라고 하는 것과는 안 맞다. 양심에 따른지는 모르겠다. 그게 양심인지는 모르겠다. 제발 국회의원 선서문을 읽어보시라.